자, 요즘 세력들은 우량주의 작업을 많이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호가 단위가 변경되고 나서부터 우량주에도 제한 없이 세력들이 계속 매수해서 크게 상승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자, 그 가운데서 오늘 화장품 섹터를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고 또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종종 화장품 섹터를 계속 언급하긴 했었거든요. 왜냐면 세력들이 분명히 매집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리고 K뷰티가 뭐 사실 최근 들어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K뷰티다, 뭐 한국산 화장품 좋다, 이런 이야기 계속 돌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료는 분명히 있고 세력들도 차트를 보면 매집을 하고 있고, APR 역시 쉽게 올라준 건 아닙니다. 보시면 상장하고 나서 엄청난 폭락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서 앞에 매물을 뭐 했다? 소화시켰고, 그 다음에 또 작살내서 사람들 멘탈 나가버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계속 바닥에서 압박을 주고 있죠. 나 밑으로 또 신저가 때릴 거야, 신저가 밀 거야, 이런 식으로 압박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깔끔하게 올려버리는, 이거 진짜 열받게 하죠 사람들. 그러니까 주식은 쉽게 가주지 않아요. 이것도 또 이제 APR이 워낙에 매출도 괜찮고 하다 보니까 또 개인들이 많이 붙을 거거든요. 요즘에는 개인들도 똑똑해서 뭐 좀 더 지켜보고 이게 아니라 그냥 바로 매수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좀 흔들 수도 있는 과정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제서야 이 K뷰티 쪽, 화장품 쪽 섹터에 좀 유의미한 상승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실리콘2 이전에 크게 한번 올랐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건드리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차트예요. 차트가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살려가는 차트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되냐면, 보합이 일단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보합 움직임을 주면서 옆으로 가면서 시간을 끌어줘야 돼요. 그리고 버텨줘야 돼요. 밑으로 계속 떨어지면서 우하향되는 게 아니라 보합 움직임 가운데서 계속 옆으로 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해서 정고점을 돌파해줘야 그게 2차 파동 나오면서 가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2차 파동이 나오기 전에 이 보합 움직임에서 계속 밑으로 갈지 위로 갈지 이거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LG생활건강 차트에 이전에 사실 화장품 쪽으로 투자했던 사람들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계속적으로 성장해서 상승했습니다. 이게 중국 쪽 매출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매출이 계속 좋아졌는데, 기가 막히게도 2021년도까지 매출이 좋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이후로 매출이 급격하게 급감하기 시작했거든요. 자, 이게 LG생활건강 매출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급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력들은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중국 쪽으로 좀 부진한데 화장품 섹터가 괜찮냐라고 반문하면, 지금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해서 오르는 게 아니에요. 매출은 북미 시장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섹터가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영업이익을 엄청나게 챙길 수가 있어요. 10%에서 20% 정도는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으로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환율 오르고 물가 오르면서 원자재값 급등하면서 기업들이 매출이 늘어나도 자재값이 비싸졌기 때문에 손해가 있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덩어리만 커지는 거지 막상 영업이익은 챙겨가는 게 없었단 말이죠. 근데 화장품 쪽은 이 마진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자, APR 보세요. 매출이 2,500억 금방까지도 올랐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400억 가까이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한 마진율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알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재료가 있는 게 관세 때문에 또 이득을 본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국산, 뭐 캐나다산 이 화장품 쪽은 관세를 물려서 가격이 오를 예정이잖아요. 근데 아직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 발표가 없었단 말이죠. 한국이 관세율을 봤을 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화장품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기업들도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분석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호재가 많고 일단은 대외적인 여건은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고점을 돌파했던 이런 가격을 분석해서 진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제가 두 가지 선을 그어놨어요. 신고가 자리인 54,200원, 그리고 그 아래에서 계속 못 오르고 있었던 47,5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47,500원 정도를 강하게 터치해줘야 여기 있는 매물을 흡수할 수 있겠죠. 물린 사람들의 매물을 세력들이 가져오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지금 기세가 좋기 때문에. 자, 마녀공장 같은 경우도 북미 시장에 진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 역시도 계속 밀어내고 엄청나게 고통을 주면서 투매를 만들었죠. 계속 그러다가 이제 바닥에서 고개를 들려고 하는 입장 가운데 있습니다. 거래가 많이 터졌던 가격을 분석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대략 여기겠죠. 여기 부분이 쌍고가 만들어지네요. 22,500원. 여기서 거래가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매물이 쌓여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실리콘2도 그렇고 마녀공장도 그렇고 APR은 이미 뚫었지만
많은 화장품 섹터 종목들이 저항대를 앞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들을 뚫어주고 가는 그림이라고 하면 그렇게 빠르게 전개될 것 같진 않은데 앞으로 매출을 계속 반영한다는 전제하에 꾸준한 상승 모멘텀도 가능성은 있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개미 투자자들, 개인이죠. 개인들이 너무 똑똑해져서 이제 분명 이 사실을 저만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차트가 괜찮기 때문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어요. 하나그룹도 지금 괜찮거든요. 방위산업 쪽도 괜찮고, 그래서 수급이 좀 분산된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죠. 왜냐면 이 섹터만 오르게 되면 여기에만 매수세가 몰릴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개인들이 또 들어오면 뭐 신나게 또 털어버리겠죠. 그런 거 감안하더라도 모멘텀 자체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잘 대응을 해보고 좋은 결과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